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50짜리 수표를 돌려드릴게요. 무척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필요한 모자를 사기에는 아저씨께서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충분해요. 모자 가게에 대해서 바보 같은 소리를 지난번 편지에 잔뜩 늘어나셨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코 국어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자선은 사양하겠습니다. 아저씨께 진실된 마음을 담아 지루셔 에봇 올림. 4월 11일 사랑하는 아저씨께 어제 그런 편지를 쓴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편지를 보낸 후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돌려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못된 우체국 직원이 저에게 편지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하지만 몇 시간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얼마나 벌레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있어요. 전 다리가 1000개 정도 달린 벌레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이에요. 줄리아와 셀리를 깨우지 않도록 서재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닫고 침대에 앉아서 역사 공책에서 찢은 종이에 아저씨께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저씨께서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무례하게 행동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께서 친절한 마음으로 수표를 보내주신 거라는 걸 알아요. 아저씨께서 모자 같은 별것 아닌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그런 어른이시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아저씨께 훨씬 공손한 태도로 수표를 돌려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수표를 돌려드려야만 했어요. 전 다른 아이들과 경우가 다르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애들한테는 아버지, 남자 형제, 이모, 삼촌이 있지만 전 어느 누구하고도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저씨께서 저의 가족이나 친척 관계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척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아저씨는 제 혈육이 당연히 아니시죠.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등을 벽에 댄 채로 세상과 맞서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 숨이 턱 막히곤 해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내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모르시겠어요, 아저씨? 제가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아저씨께 빚을 갚고 싶은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예쁜 모자와 예쁜 물건들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려고 저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어요. 저의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실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충동적으로 편지를 써버리고 나서 회수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보내버리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제가 때때로 경솔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도 저의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마음속 깊이 아저씨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삶과 자유와 독립에 대해 늘 감사하고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반항심이 계속 솟구치는 기나긴 음울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날마다 매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가상의 여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요. 지금은 2시 15분이에요. 이제 우체통으로 살금살금 발끝으로 걸어가서 이 편지를 붙일 거예요. 지난번 편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편지를 받으시겠죠. 아저씨께서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항상 사랑해요. 주디 올림.